자, 안녕하십니까. 비판적 사고와 토론. 오늘의 주제는 논점 분석하기입니다. 논점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따질 지점이 되겠습니다. 따질 거리가 있을 때 그 따질 거리를 하나 둘씩 세워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지점부터 한 3개 정도의 쟁점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찬성과 반대가 어떤 방식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며, 그리고 주어진 논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가려낸 뒤에 그것을 분석, 왜 그것이 문제가 되며 찬성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이 가능하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이 가능한지, 찬성과 반대가 서로 마주 싸울 수 있는 또는 마주 격돌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논점 또는 쟁점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논제와 논점은 아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논제는 따질 거리였습니다. 따질 거리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주 긴급한 것부터 또는 보다 중요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논점 분석입니다. 이것을 제가 비유로 돌적귀 비유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적이를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동문 세대면은 돌적이를 발견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과 문설주, 문이라는 것이 있고 문설주가 있을 때 기둥이죠. 기둥이 하나 받고 문에도 받고 해서 서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의 쇠를 돌려서 만들어 놓는 장치, 이것이 바로 돌적이입니다. 경첩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런 형태도 있고 또 이렇게 한옥에 정확히 아주 아름답게 맞물려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 암컷, 수컷으로 암돌적이, 돌적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를 끼워서 돌릴 수 있는 문을 돌아가게 해주는 이런 장치, 이것이 돌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논제라는 것은 커다란 덩어리라고 한다면, 문과 문지방 이 전체를 한데 아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논점은 그 문을 돌릴 수 있는 문과 그 전체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돌적이와 같은 것이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논점이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가 서로 맞물려서 서로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그 지점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논점은 돌적이를 찾는 거구나. 우리에게 유리한 쪽, 또 반대팀에게 유리한 지점, 이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서로가 마주 겨룰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아낸 뒤에 서로 좀 합의를 좀 해야 됩니다.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서로 무엇에 대해서 다퉈볼 것인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 이것이 논점 분석의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논제는 이렇게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론이 찬반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토론 의지를 좀 불태울 수 있어야겠죠. 이게 좀 중요한 문제다, 이슈, 현안입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때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지나간 얘기는 또 중요하지 않은 것들 토론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와 관계돼야 되는 거였죠. 우리 모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우리 모두가 그냥 다 찬성하고 있는 거라면, 반대하고 있는 거라면, 그런 거는 토론할 수가 없습니다. 논제로 부적절하고요. 그래서 토의의 대상으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가장
토론에서 승패가 토론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게 바로 대립성이다. 제가 이제 요거를 맞버팀이라고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마주 딱 팔씨름으로 비교를 했죠, 그죠? 서로 반대되는 그런 요소로 단일한 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맞붙어 싸울 수 있어야 된다. 2개, 3개의 뿔을 가지면은 싸움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웹불, 팔씨름 또는 두 팔 한 군데만 잡고 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은 찬성팀에게 아주 유리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토론이 잘 되려면 찬성팀이 이렇게 변화해야 됩니다 라고 바꿔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찬성팀이 이것을 성공적으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청중을 설득하게 된다면 아마 상당히 찬성팀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이런 논제 선정의 요건들을 잘 충족시켰으면은 그 뒤에 이제 논제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논점 분석을 좀 감행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수업 토론에서는 이제 하나의 유형을 정해 가지고 논점 분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의 이제 논점 분석의 유형이 있는데요. 자, 보시죠. 자, 논점 분석의 모형과 논점 분석표. 논점 분석의 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논점 분석에는 하나의 정해진 틀을 갖고 수행하는 것이 아주 이제 토론이 잘 진행되기 위한 아주 급선무입니다. 첫 번째는 대립 정체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립 정체 모형이라는 것은 사실 논제에 좀 알맞은 이런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기본 논점 모형을 주로 쓰게 되는데 우리 승명 토론 대회는 정책 논제, 정책 토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책 논제에는 분명히 사실 논제와 가치 논제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는 이런 것이 정책 논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우리 수업 시간에 사용할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논점 분석에는 이게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립형 정체 또는 맞버팀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용어가 이렇게 익숙치 않으실 텐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논제에 잘 들어맞는 이런 모형입니다. 사실 논제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를 주로 놓고 다투겠네요. 법정에서 주로 많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네,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제 형태를 띠고 있죠. 단순하다는 게 그래서 대립형이라는 것입니다. 한쪽과 반대쪽이 완전히 대립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논점 분석이 또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사실을 확정하는 관계 속에서 이것이 사실이다 저것이 사실이다를 확정하는 이런 대립형 모델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사실이다 사실 아니다 참이다 참 아니다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한쪽이 참이면 다른 쪽은 반대를 주장해야 되는 이렇게 대립형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거짓이겠죠. 이런 관점에서 대립형 모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책 모델은 요것이 잘 맞지를 않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사실 여부를 가릴 수는 있겠지만은 정책 모델은 좀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 강하고 또 서로 간의 의견을 이렇게 좀 합의를 해야 되는 타협을 봐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립형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정 사실에 대한 뜻매김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인이 벌어졌다. 그러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네, 사실입니다. 한 단계 넘어가겠죠. 자, 사실인데 어떤 사실일까요?
어떤 사건, 어떤 살인 사건일까요? 계획적인 걸까요? 정당방위일까요? 요때부터 또 이제 예를 들어 계획적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다투게 될 테고요. 정당방위냐 아니냐 가지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찬성팀에서 혹시 이렇게 계획적이다라고 말한다면 반대팀에서는 계획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대립형 모형은 어쨌든 찬성팀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반대팀 무조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해 보이겠죠? 단순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잘못 주장하면 이전의 주장들까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도 아니면 모 전략이 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신중한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른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계획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것을 뭐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람이 범인이고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획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서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석 여부를 둘러서 싸고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게 법리 공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해석을 둘러싼 또 하나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완전 찬반으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립형 모델에서는 이것이 계획적이다 하면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쪽으로 이제 토론을 펼쳐가게 되는데 어쨌든 타당성 정도 디그리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타당하냐, 어느 정도 계획적이냐, 어느 정도 정당방위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라는 것을 둘러싼 이런 공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오면은 아주 대립적으로 갈 수는 없고 서로 간의 형량을 조정하고 조절하는 이러한 하나의 타협 지점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로 이제 재판관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와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 적용의 범주, 예를 들어 계획이냐 정당이냐 이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얼마만큼 들어맞느냐 요것을 둘러싼 하나의 이제 공방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상황에 대한 해석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획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들어맞느냐 안 맞느냐를 놓고 다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들어맞느냐를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이제 뭐 사실관계를 확립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해석까지 끝마쳤을지라도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그 하나의 토론의 과정 속에서 절차를 잘 지켰는가, 준법, 절차를 잘 이행했는지 여부를 놓고 또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빼먹었다든지, 특히 이제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피의자에게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언제까지 뭘 알려줬어야 되고, 언제까지 무엇을 발송했어야 되고, 하는 고지의 의미가 있고 뭐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절차가 다 지켜졌는지 이런 것들도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재판과 관련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토론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주로 정책 토론을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자 기본 논점 모형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탁 이슈라는 것은 이슈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거리, 이 따질거리는 고정되어 있어서 그 따질거리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자신의 어떤 견해를, 입장을 펼쳐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유연한 이러한 분석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유연한 분석 이제 모형이다 보니까 어떤 대립이 어떤 딱 잡힐 수 있는 서로 찬반이 대립할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좀 확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연성은 있는 반면에 어떤 격돌이 벌어지기 좀 힘든 이런 구조가 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 형식을 제가 드리니까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논점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이제 찬성팀과 반대팀이 입장을 나누고 있으니까 찬성팀의 경우에는 현재의 어떤 문제가 발생된 문제가 빨리 해결을 요할 만큼 긴급한 것이다. 이렇게. 자, 현재 이런 어떤 문제가
이 정책을 통해서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한 뒤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찬성팀에서 이러이러한 정책 변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팀은 글쎄요, 그 정책을 지금 문제가 없는데요. 새로운 찬성팀이 요구하는, 주장하는 그 정책이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팀이 내세운 정책 또는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반대팀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증거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제안된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든지, 또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비판을 제기하는 것. 이게 바로 찬반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찬성은 변화시켜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고, 그 주장의 근거로서 다양한 논거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반면에, 반대팀은 그런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안된 이런 정책도 적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조목조목 왜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비판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있는데, 그것으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찬성팀은 분명히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겠죠. 반면에 반대팀은 현재 정책을 가지고도, 제도를 가지고도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보완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제도에 한계가 있는가 없는가, 보완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 보완의 수준이 완전히 대체가 될 만큼 그 문제가 심각한 것인가, 큰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고 현재 제도를 좀 보완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제도를 더 곁들여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문제, 이 문제들을 완화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 반대쪽이겠죠. 이렇게 해서 찬성팀과 반대팀이 현재 문제를 야기하는 그 문제 해결책으로 현재의 정책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찬성팀이 바꾸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제도를 바꿔야 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바뀐 안에 대해서, 바뀐 내용에 대해서 정책을 바꿨을 때 그것이 실제 벌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팀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팀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제도를 좀 이렇게 보완하면 될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이었는데, 찬성팀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제안을 하고 나왔을 때 반대팀에서는 과연 새로운 정책이 현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찬성팀이 제안한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원래 목적한 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까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기대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대는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어떤 비용을 촉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함께 들어가니까 이것 대신에 다른 거라면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비용과 실제 효과 사이에 이런 그 편익을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기대는 있다 하더라도 그 기대만큼 더 비용을 많이 지불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것을 채택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주어 가지고 기대 효과하고 들어가는 비용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과정, 이것도 이제 논점 분석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논점 분석표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이 요거죠. 논점 분석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논점 분석표를 만드는 과정은 이후 실제로 토론을 이제 벌여 나가는 가운데 기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보기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려놨는데요. 자, 이걸 열어보고 좀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논점 분석표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형식을 만들어서 아예 여러분한테 이런 이제 형식을 채우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논제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선택하실 수 있지만은 물론 이제 5가지 이 조건을 또 충족시켜야 됐죠. 그 논제 가운데서 그 논제를 제가 뽑아가지고 토론이 가능한 논제들만을 선별해서 여러분께 이제 팀을 만들어 주어서 팀별로 논점 분석표를 작성하도록 마련하도록 이제 요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형식을 제가 좀 강제를 하게 됩니다. 이 형식을 사용해서 논점 분석표를 만들면 우리 이제 기본 이제 토론 모형에 논점 분석 모형에 잘 맞는 그런 논점 분석표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얘는 이제 지난 학기 학생들이 만든 걸 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해야 한다. 뭐 좋은 논제죠. 특히 이제 우리 그 여성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CCTV 의무화에 대해서 찬성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거의 90% 가까이도 되는데요. 그런데 의사들의 경우에는 찬성하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아주 낮습니다. 이 부분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이런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지를 알려면은 논점, 쟁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쟁점과 논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틀을 만들어 이제 놓은 것이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논제가 있고 토론팀 이름을 쓰시고 논제 설명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셨지만은 이제 6분이 모여가지고 왜 이 논제를 선정하게 됐는지 이렇게 논제의 선정 조건들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좋은 논제다, 이렇게 쭉 먼저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점 분석표를 직접 만드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요 틀을 가져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제가 나눠 놨는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논점 분석표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1단계에서는 자, 첫 번째 이렇게 물어야겠죠. 의료사고가 심각하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그걸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의료사고의 심각성. 근데 이 의료사고 가운데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사고들은 되게 큰 사고들이겠죠. 근데 이런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의료사고는 환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얼마나 불리한지,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떠한 피해들이 발생하는지, 요것들을 일단 먼저 자료조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수술실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좀 서술해 주시고 증거들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곳을 CCTV를 설치하면 좀 막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찬성팀의 핵심 주장이겠죠. 이렇게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서 예방하고 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환자들의 분쟁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자료를,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찬성팀 주장일 것입니다. 그럼 반대팀 입장에서는 그래요, 정말 그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의료사고들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여부를 놓고 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놓고 싸우면 사실은 사실 쉽게 확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서로 통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도 직접 비교해보면
사실 문제는 금방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과연 CCTV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어떤 병원은 CCTV가 있고 어떤 병원은 없다 그러면은 CCTV가 수술실에 있는 병원과 없는 병원 사이에 의료사고가 얼마나 자주 더 많이 일어났는지,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또 환자들은 어떤 보호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단계에서는 의료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CCTV와 관련해가지고 CCTV가 예방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단계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빼먹을 수도 있는데요. 중요하지 않으면 섞일 수 있습니다. 1단계 안에 2단계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CCTV 관련된 법규가 미비하다 보니까 뭐 현재 뭐 무슨 법규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제도 이거로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이 없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도 없고 주장도 할 수가 없게 돼서 2단계가 좀 생략이 되는 수준이 됐습니다. 이걸 좀 달리 얘기하면은 CCTV가 없을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이렇게 저렇게 은폐가 되더라 하는 은폐 사례를 가지고 쓰신다면은 아마 어느 정도 2단계도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3단계로 가면은 실질적 해결책이 되는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CCTV를 설치하면 실제로 수술실 의료사고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걸 묻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핵심이 되는 거죠. CCTV를 만들었을 때, 설치했을 때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은 적극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CCTV를 설치했더니 의사들이 수술을 못하겠다, 또는 안전한 수술만 하더라, 정말 필요한 수술을 좀 안 하려고 하더라, 기피하더라, 이래가지고 의료의 어떤 그 수준이 떨어지거나 안전 그 중심으로 의사들이 좀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소극적 의료 행위를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CCTV가 오히려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CCTV 설치해가지고 의료사고를 줄이는 건 좋은데, 아니 차라리 아예 의사들이 소극적 의료행위를 하게끔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아주 적극적이고 질 높은 의료 이제 서비스를 받는 거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들이 어떤 스스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원하는 것인데, 전자 의료사고를 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소극적 의료행위를 한다면은 환자의 권리가 크게 훼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세 번째 단계에서 아주 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단계, 네 번째로 가면은 CCTV 설치했더니 야, 이거 의사들이 반응이 아주 반대의 입장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혹시 해킹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CCTV 설치했다가 좋은데 이거 해킹 당하거나 또는 누군가 고의로 그것을 빼돌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인권 침해가 발생할 텐데, 또 의사들도 자기도 CCTV에 찍히지 않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도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쟁점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는 것이 좀 사회적인 쟁점으로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은 토론의 어떤 큰 특징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어디로 가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논점 분석표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간단히 일단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논점 분석표를 만들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가 될 테니까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